자, 오늘은 뭐 할 거죠? 현대인의 교양. 그것이 바로 넷플릭스다. 티빙이랑 왓챠도 조금 섞여있는 넷플릭스 추천! 칵테일 페어링을 곁들인 넷플릭스 추천. 넷플릭스의 팝콘은 이제 너무 진부 아닌가요? 저희 취향에 맞았던 것들 중에 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칠한다면 어떤 칵테일이 잘 어울릴까 마셔 제끼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목이 좀 아프걸라면 그래서 제가 약간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저 사람 목이 아파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완도전의 정준하 씨처럼 지금 이렇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스. 일단 한잔 하시죠. 목 아파. Cheers. 이건 노날콜 망고 피나콜라다인데요. 노날콜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기 좋은 작품들이랑 같이 페어링을 해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 산타 클라리타 다이어트. 말 그대로 산타 클라리타 다이어트. 식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가 사람을 먹어야 하는 식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실 식성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식성 때문에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과 까지 살인과 사륙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잘 은폐할까로 한 가족의 이야기가 풀어지는 거죠. 어쩌다가 알게 보게 될까요? 알고리즘이 계속 떴는데 이제 우리가 저렇게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저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저거 한번 봐볼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 첫 화가 되게 고어하고 잔인하고 유혈이 남자거든요. 저희가 주로 넷플릭스를 밥 먹으면서 보니까 밥 먹으면서 볼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드랍을 했다가 그래도 한 2화까지는 참고 봐볼까? 했는데 2화까지 딱 보니까 멈출 수 없이 우리가 폭주 기관차처럼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치? 정말 한 3화까지만 참고 보시면은 그 뒤에 유혈이 남자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어집니다. 너무 재밌어요. 귀엽다는 말이 안 어울릴 수 있지만은 굉장히 큐트합니다. 맞아요. 관계성 보는 맛도 있고 제가 본 드라마류 중에서 제일 잔인한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본 고어한 것들 중에 가장 유쾌하다. 그 나중에 가면은 그 사륙이 일어나면 막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 맞아, 응어하게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빨리 먹어라.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골라서 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귀여운 게 뭐냐면 인간을 먹어야 된다면 쓰레기 같은 새끼를 다 먹어치우겠어 이게 아니라 아씨 너무 배고픈데 누구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인성 나간 애들 먹으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행복하게 먹어요. 주인공과의 유대가 막 생기고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 이게 시즌 3까지 있거든요. 근데 시즌 3가 결말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났다. 시즌 4가 제작이 돌연 취소됐대요. 빨리 시즌 4를 또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을 본 거 절대 후회하지 않고 시즌 3까지만 있어서 결말이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지만 그래도 보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면 진짜 재밌습니다. 다음은 사이키 쿠수오의 재난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자기 초능력을 이제 숨기면서 사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초능력을 이용해서 약간 츤데레처럼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좀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장벽, 진입장벽이 있어요. 진격거도 보다가 제가 드랍했고 암살교실도 너무 일본 애니다 이러면서 약간 이러면서 봤거든요. 일본 애니 특 웅장한 스토리가 있음. 하지만 사이키 쿠수의 재난은 그렇지 않다.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막 일본 애니 약간 오글거리고 웅장한 그게 없어서 너무 좋았고 연호는 딱히 좋아하진 않잖아, 그렇지? 사이키 쿠수의 재난 저의 추천이거든요. 이걸 보고 나면 슈퍼맨이랑 아이언맨 이런 애들 왜 이렇게 초능력 있다고 호들갑이야? 얘는 진짜 성격도 되게 건조하고 자기 초능력이 너무 귀찮고 그래서 저는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옴니버스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한? 원하는 화를 골라서 봐도 딱히 보는데 뭐 흐름에 지장이 없는 애니메이션이랄까요? 킬링 타임이라는 말에 딱 맞아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오늘 하루 버리고 싶은데? 하면 재밌게 시간을 버릴 수 있는 한마디 안 하시나요? 사이키 쿠수오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네. 기니가 말하는 게 히어로물인데 성격이 마음에 들지. 킬링 타임이라는 말에 정말 동감하고
나에게 있어서 짱구가 아닐까. 그렇지, 약간 그런 맥락 아니야? 맞아. 그리고 짱구는 약간 그 막 감동도 있고 극장판 가면 사람들 막 어른들 울고 나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서 우는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왜요? 얼마나 감동적이면 안 돼요. 아 너무 그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어 나한테는. 하여튼 쌀기 풍선은 저의 추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다음은 아소비 아소바세. 한글 제목 즐겁게 놀아보세요. 이거는 넷플릭스에는 없고 왓챠랑 티빙에만 있어요. 중학생 여자애들 딱 3명이서 즐겁게 놀자. 무슨 놀이를 하는가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쉽게 아주 말하면. 사소한 일들. 정말 사소한 그냥 일들. 일상의 일들. 이거는 사실 이런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봤다고 생각하는 아 유명한 거야? 애니메이션이에요. 유명하지. 그래? 그럼 연우가 연우도 봤거든요? 우리 이제 볼 거 없는데 뭐 볼래? 하는데 연우가 이거 한번 봐볼래? 일본 애니인데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일본 애니? NO!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일본 애니 특유의 여성을 그리는 그 그림체 있잖아요. 찌찌 이만하고 막 찌찌 막 푸딩처럼 저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진짜 심해서 게임 광고 같은 것도 잘 못 보는데 애니메이션의 포스터가 스틸샷이라고 해야 하나? 스틸샷 같은 건 그거는 페이크예요. 페이크. 우리나라도 약간 그 여중생 여고생들이 되게 웃기기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안녕 자두야의 일본 여중생 버전. 우리의 학창 시절에 한 번쯤 있었을 법한 캐릭터를 가진 새 아이들이 나와서 또라이스럽게 노는 맞아요. 내용인데 벌칙으로 견냄 맞고 방구 냄새 맡은 고양이 표정 짓기 그런 거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엔딩곡이 너무 좋아요. 엔딩곡까지 딱 들으면은 감상 이해가 딱 된다. 어떤 결인지가. 달달하고 상큼하다. 저희가 추천하는 일본 애니들 로맨스가 없고 병맛스럽고 그냥 마냥 웃기는 거. 사이키 쿠수오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킬링 타임이고 아소바세는 힐링 타임. 은근 감동도 좀 있어요. 장기부랑 붙잖아. 아 진짜 개또라이 같거든. 다음은 이제 노날콜 페어링의 마지막. Why Woman Kill. 이거는 왓챠 티빙에 있습니다. 세 다른 세대의 인물이 누군가를 죽이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와이오먼킬 저희가 넷플릭스 추천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자 싶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재밌었나? 그러니까.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다시 한번 놀랐다. 반드시 추천하고자 생각했다. Yes. 근데 저희는 시즌 1만 추천합니다. 시즌 2는 드랍했어요. 재미없어서. 잔잔하게 좀 감동도 있으면서도 스토리도 아주 탄탄하고 아주 연출이 화려합니다. 맞아요. 연출이 진짜 좋고 세 가지 스토리를 한 화관에서 보여줄 때 그 연결 지점이 하나씩 있어요. 뭐 물건이 있다든지 장소가 있다든지 그런 면에서 연출이 되게 좋고 세 개의 스토리가 한 번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도 내용이 헷갈리지 않게 잘 맞아. 구성을 맞아, 해주고 맞아.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보기 쉬운데 재미있고 깊이도 조금 있고 다크하지 않고 유쾌하게 스토리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가는 살인이랄까요? 내 친구가 그런 이유로 누구를 죽였다면 우리만 알자.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건 19세인데 드립이 약간 좀 선정적이긴 한데 뭐 장면상으로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19세까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좀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약간 사담인데 제가 엄마한테 와이오먼키를 추천해줬거든요. 엄마 와이오먼키 그거 한번 봐봐 너무 재밌어 라고 하자마자 엄마가 야 니 넷플릭스에 삼체 봐라 삼체 이러면 그 통화 내내 삼체라는 말. 엄마 내가 먼저 추천했잖아. 아니 삼체 봐라 삼체 진짜 재밌다 이러면서. 어쨌든 세상의 어머니들께 추천하는 19세 작품입니다. Yes. 재밌게 보세요 어머니. Yes. Bible says, "Thou shalt not kill." God might not understand. Maybe not, but I'm sure God's wife. 다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알코올 도수가 있는 술들과 페어링한 작품들인데요. 저희가 둘 다 엄청난 술찌거든요. 그래서 만약 술과 함께 보신다면 조금 더 높은 도수
술들로 준비하셔서 술과 함께 보신다면 좋겠다. 네. 저희가 이번 단계에 준비한 그 추천하는 컨텐츠들이 대부분 학창 시절 사춘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학창 시절에 봐도 좋겠지만 그 사춘기를 딱 넘긴 그 시점, 힘든 사춘기의 그런 반항과 트러블링을 좀 넘긴 시점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한 작품이고, 이제 첫 번째 작품이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인데 이거는 저의 추천. 네, 비니의 추천입니다. 사춘기에 겪는 성과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워낙 유명한 거여가지고 그거를 뺄까 하다가 제가 처음에 오티스를 추천받았을 때 나 너무 성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 싫은데 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조금 한번 해보자. 선정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감수할 만큼 내용이 되게 좋고 성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을 발판 삼아서 약간 다른 성장 스토리랄까? 이 성과 젠더를 대하는 다양한 시각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교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도 나오고 뭔가 새로운 가족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럼 그렇지 뭐 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이제 에릭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에릭이 되게 사실 되게 비참해. 막 맞고 막 그러잖아. 근데도 되게 쾌활하고 이게 좀 방망과인 게 방방바보예요. 방송은 방송으로 봐. 그러니까 드라마는 드라마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현실에서 누가 나 게이라고 뚜까 맞았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쾌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아 너무 그거 너무 슬퍼 그 장면. 전형적인 아름다운 스토리로 감싼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해외에서 아름답게 그린 성과 젠더 이야기구나 정도로 보기에 좋은.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젠더만을 말하는 내용은 아니잖아. 오티스가 굉장히 넓은 이야기를 하잖아. 영국 하이틴이라는 또 새로운 포인트도 재밌었고 도파민 중독인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제가 제일 애정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It's my vagina! It's my vagina. Sit down. No, it's my vagina. It's my vagina. No, enough. It's my vagina. Cover the vagina. 다음은요. Never have I ever. 상실을 겪은 이제 사춘기 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좀 그린 이게 저희가 지금 그 2단계 소개하는 4가지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15세여서 약간 유치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도 좀 유치한가 싶으면서도 재미가 있다. 끊을 수 없다. 보다 보면 좀 동화가 된단 말이죠. 캐릭터들한테. 약간 나도 거기 친구가 될 것 같은 기분 좀 있어. 그래서 약간 같이 화이팅! 주인공의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 주인공 아이가 테라피를 받으면서 그 상실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 Being in a relationship, does it solve all of our problems? Please try, Dr. Ryan. The entire Olivia Rodrigo album would disagree with you. You kissing? Your father's ashes have barely begun to drift out to sea. I just thought I would come with the lotion. What are you gonna do at my funeral? Just have sex on top of my grave? I pray it's a closed casket. 사실 테라피스트를 가장 시급하게 만날 사람은 엄마이다. 또 딸내미가 엄마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엄마를 안 좋아하진 않죠. 그러니까 엄마를 좀 힘들게 하는 거 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춘기의 사람들은 다 엄마를 힘들게 그건 그런데 엄마한테 몰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가 이제 자기는 자기 남편 하나만 딱 보고 낯선 땅국에 탁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딸내미는 원래부터 아빠만 좋아했지. 근데 이제 아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고 딸내미는 아빠가 죽은 탓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엄마가 회상하는 장면이. 난 그 장면이 되게 마음 아팠어. 딸이 그렇게 못되는 애는 아니에요. 못된 애는 아닌데 이상한 애는 맞아요. 이해합니다. 그랬었어요. 맞아 그런 일이 있으면 막 나가도 그냥 좀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Baby, you're holding that pen like a knife again. 그리고 아까 그 오티스 얘기를 할 때 전형적으로 아름답게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 약간 좀 부합되게 그려졌다고 했는데 내해배에서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퀴어거든요. 그게 정말 현실적이에요. Gen Z is scary. 자 다음은 I am not okay. 이것도 그 네버 해봐 해버처럼 상실에 대한 이 내용인데 이 주인공도 아빠가 돌아가시거든요. 아빠가 죽고 나서 그 감정의 파동, 사춘기의 감정의 파동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게 초능력으로 발현이 돼요. 이게 첫
전부터 마크가 굉장히 유혈 낭자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저는 유혈 낭자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서 세상 다 부수는데요?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끌려서 봤는데 저는 처음에 볼 때 이 초능력으로 연출되는 게 비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이 감정의 파동을 초능력으로 이 작품에서 표현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면 이게 진짜 초능력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막화에서 그게 풀어지지 않은 채로 완전히 그냥 오픈엔딩으로 끝나버렸는데 시즌2를 안 만든다고 하네요. 제작 중에 취소가 됐다, 도령. 시즌1 결말이 진짜 똥이거든요? 마지막 화가. 그래서 너무 빡쳐요. 솔직히 이거 생각하면. 이런 스토리에 이딴 결말을. 시즌2가 나왔으면 다 괜찮았을 거라 생각해. 그 똥 같은 결말도. 시즌2에서 그 똥 결말을 좀 풀어줬을 것이다? 응, 그냥 그건 난 연출이었을 거라 생각해. 시즌2가 제작이 무산되면서 좀 저평가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게 다 보고 나서 이게 끝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조금 뒤져봤는데 거기에 출연한 배우 중에 한 명이 자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그 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거든요? 이거 보시고 나서 그것도 같이 찾아보시면 더 좌절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들 중에서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서 못 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스토리적인 빌드업보다는 좀 분위기로 보기 좋은 드라마? 그냥 이제 그 화에서 되게 좋음을 느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때문에 본 거니까 어쨌든 결말이 개똥이어도 그래도 추천! What the hell is going on with me? 다음은 이제 2단계의 마지막 네. 추천. 빌어먹을 세상 따위. 이것도 격동의 사춘기에 관한 이야기고 빌먹새도 유명하죠? 유명하죠. 아이유가 추천을 했었죠. 저도 아이유가 추천한 거 보고 아 그래? 봤어요. 그때 앨범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도에 아이유가 뭐였죠?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제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빌어먹을 세상 따위 킬링타임 인형 범죄 드라마?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무겁고 깊거든요, 주제가. 세상에서 가장 다크한 하이틴 시리즈. 내내 이어지는 감정선이 되게 날카롭고 기민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진짜 그 감정선을 보려고 보는. 스스로 사피라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I'm James. I'm 17, and I'm pretty sure I'm a psychopath. 나중에는 또 그들 주인공 둘이가 되게 안 사페? 사실 처음부터 사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오히려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사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뭔가 나는 사페야 라고 이제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오히려 그 감정들을 좀 무디게 하고 싶은 그런 캐릭터들이었다고 생각해 나는. 되게 슬퍼요. 약간 어른들이 미안한 드라마. 이게 그냥 드라마인 걸 알면서도 세상 어딘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딘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무죄! 우리 두 주인공의 무죄를 Yes, not guilty. 응원하면서 보게 되는 사춘기 학창시절 이때 자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사춘기 시절이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보면 정말 광광 울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당시에가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스스로 이거 보면서 내가 이거를 엄청 몰입을 해서 보면 맞아. 후유증이 한 2주 정도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간 덜 몰입하려고 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거리를 두게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너무 지금 내가 되게 깊은 우울에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비추고 그냥 그거를 한번 겪어본 사람에게 추천하는. 왜냐면 이게 되게 트리거가 아주 많은. 되게 많아. 그리고 I am not okay 감독인가? 그랬다고 하거든요. 근데 I am not okay가 조금 덜 무겁고 이게 되게 다크한 내용이기 때문에 I am not okay를 먼저 보시고 I am not okay 재밌네? 빌어먹을 세상 따위 같은 감독 거 볼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약간 괴로우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한 잔 들이키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토리를 다 알고 봐도 재밌는. 이걸 안 봤다? 상종 안 하고 싶은. 이 시리즈를 추천하기 위해서 이 넷플릭스 추천 영상을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디 찾아봐도 리뷰도 딱히 없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이 마지막 화가. 이거를 보시고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